네, 2016년도 4월 고3 수능 모의고사 정보면허평가 생명과학 1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자,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특성에 관한 예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의 수정란은 올챙이 걸쳐서 개구리가 된다랑 플라니아 빛을 받으며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요. 생명원상의 특성과 관련 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 보면 생식과 유전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수정이 끝난 수정란이기 때문에 발생과 생장이죠. 그 다음에 빛을 받으면, 자극을 받으면 이동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식물 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식물 뭐 보는 순간 옛날에는 책상 조직이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조직이고요. 안쪽은 물관, 체관, 영양 등의 경우는 체관, 물관 이렇게 됩니다. 알고 있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은 분열 조직에 해당한다. 분열 조직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형성층이다, 형성층이라든지 뿌리 줄기 끝에 있는 분열 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기본 조직이기 때문에 분열 조직 아니고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기본 조직계이다. 지금 우리가 니은과 디귿은 관다발 조직계죠. 관다발 조직계. 그래서 틀렸고요. 기본 조직계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잎의 구성 단계와 뿌리의 구성 단계는 같다. 잎이라 뿌리는 뭐죠? 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은 어떻게 돼 있나요? 뭐 조직계가 있고, 조직계가 무슨 기관이 되고,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기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식물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좀 암기형 문제죠.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틀릴 게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세포를 나다는 인체 구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리보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펩타이드 그래프 있고 핵산이 보입니다. 자, 기억에서 나아갑니다. 리보솜이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을 합성하는 기구죠. 그 다음에 나의 기본 아미노산이 보인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맞고요. 자, 다는 핵산인데 인체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물질 물이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초반부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인체의 기관계, 기관계에 대한 문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녹말, 먹을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계가 소화를 하겠죠.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 거고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넘어가서 간에 저장되고 막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 배설계가 나오고 오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CO2, O2가 나오니까 호흡계가 되겠네요. 그죠? 녹말의 구성원소에는 탄소가 있죠. 간은 가에 속한다. 지금 가가 소화기인데 가는 가에 속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나는 호흡계다. 맞죠. 그래서 기억니 디귿이 다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한계다 DNA 상대량을 갖다 내는 것이다 라고 했고, 기억 디귿은 T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대립유전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는 T, 라지 T와 스몰 T가 다 있나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감수 분열하는 것 같네요. 여기 G1, S, G2 부터 시작해서 G2 짧게 여기 분열기가 짧으니까 해서 여기 말기 지나가면 다시 전기 후기에서 말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T와 T가 0, 1인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대1로 있는 애는 지원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배로 복사가 돼 있는데 두 배로 복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분리는 안 일어났어요. 두 배로 복사가 상동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붙어 있고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죠. 그래서 얘만 있으면 얘는 없고 이렇게 두 배만 되겠죠. 얘는 뭐다? 1분열 후에 세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스몰 t만 1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아예 없죠. 그럼 무슨 말일까? 분열이 끝난 거지. 2분열 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간 1에서 세포의 방추사가 나타난다. 자, 간기의 방수차가 나타날 리가 없죠. 방추사는 분열기 중기에 나타납니다. 틀렸고요. 기역과 디귿은 핵산이 모두 N이다. 자, 기역은 2세포 분열 후니까 당연히 N이고요. 1분열 후에도 2N에서 N으로 바뀌는 게 이형 분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디귿이기 때문에 이거 둘 다 N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구간 2에서 관찰된다고 하는데 니은은 지원기죠. 구간 1에서 관찰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물은 자 보겠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동물 A, B와 채세포 한 개 들어있는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인데 그림은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얘는 염색체가 6개인 12개인 요거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보이는데 자 이거 헷갈리시면 밑에서도 물어보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상동 염색체는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이 생긴 게 2개 있는 게 이제 상동 염색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염색체가 6개는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얘랑 상동 염색 같고 얘랑 성 염색체라서 이렇게 XY 다르게 생겨갖고 이 2개 상동 염색체 같아요. 이 둘이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얘는 염색 분체겠죠. 복사된 상황이겠죠. 아직 붙진 않았고 이렇게 분열하기 전이겠죠. 뭐 복사가 됐으니까. 자 하여튼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이걸 잘못해서 12개가 이 상동 염색체가 붙다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 둘이 상동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입니다. A입니다. A 제품이 12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이거 똑같은 거 복사해 놓은 거죠. 이 둘 사이 관계가 상동 염색체, 위에 염색 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B는 생식세포 1개 들어있는 상염색체, B의 생식세포 1개 들어있는 상염색체의 수는 6개나 되어 있는데, 자, 둘 다 XY를 포함해서 염색체가 12개인 거니까 상염색체는 10개겠죠. 그럼 상염색체 생식세포에는 5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고요. 자, 뇌신경 자율신경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걸만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A에서 겉질은 회색질이다. 겉질은 회색질 맞죠. 맞고요. 가의 신경절 누려는 염색체 연수에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긴 걸 보면 위죠. 위는 소화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부교감은 중뇌랑 뭐 연수랑 그 다음에 꼬리뼈 쪽에 있는 척수 제일 아래 있는 애들이랑 중뇌에 있는 건 동공반사, 연수는 뭐 소화, 호흡,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랑 연관이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방광이랑 연관이 있죠. 여러분들 교감, 부교감 작용해죠. 교감신경은 척추의 가운데 부분에 있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적어도 소화작용을 하는 녀석은 누구다? 연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 부교감신경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수에 있다 맞고요. 흥분하면 소화운동이 촉진된다. 부교감신경은 소화운동 촉진, 교감신경은 억제죠. 그래서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쪽 문제인데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해. 상호작용인데 개체군간이고요. 얘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역이 비생물적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이고요. 생물이 반응하는 게 반작용이에요. 이거 거꾸로 외우시면 틀리시죠. 한번 잘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기역이 작용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되는 것은 니은이다. 지렁이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 니은이 맞겠죠. 그 다음에 나는 디귿에 해당한다. 나는 뭡니까? 지금 얘는 다른 개체군이 아니죠. 같은 은어들끼리잖아요. 은어들끼리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기 때문에 개체군 간이니까 이게 디귿이 아니라 리을이 돼야 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경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뉴런에서 A점과 이거는 이제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죠. 이 뉴런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후 기역과 니은에는 막 투과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자극을 줬을 때 제일 먼저 이온의 양이 증가하는 게 뭐죠? 막 투과도가 증가하는 게 누구죠? 방향은 서로 틀리지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어디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트륨의 피크를 쳐서 세포 내 농도 이게 35가 되면 뭐가 열리죠? 칼륨 채널이 열리죠. 칼륨 채널에서 칼륨을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낮추죠. 다시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리죠. 농도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평소 때 휴지기에는 안쪽에 나트륨이 안쪽에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은데 이제 활동 전이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이제 안쪽에 나트륨이 들어와 있고 칼륨은 나가 있죠. 이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데가 누구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 아실 거라고 믿고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구간 1에서
기억의 농도는, 기억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어디서 높죠? 세포 밖에서 많아서 안으로 들어오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다 안에서가 더 높다니까 틀렸죠. 밖에서 더 높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구간 2에서 니은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ATP가 사용된다. 구간 2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가 들어오는 거는 능동수송이 아니에요.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야 되죠. 그걸 누가 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입니다. 그래서 ATP가 사용된다. 맞습니다. 자, 나와 같은 막투가도 변화에서는 B는 말이 집은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라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죠. 여기서는 채널이 열리는 게 없습니다. 도약이 일어나죠. 나트륨이 직접 이동을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전 문제 어려워하는데, 자, 식물 중에서는 큰 키, 보라색 꽃과 큰 키, 흰색 꽃인 개체를 교배했다. 표현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내겠다. 대립 유전자는 AA에 의해 BB에서 결정난다.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중간 유전은 없다는 뜻이죠. P1의 유전자형은 이 녀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P2는 지금 P1은 얘는 AABB래요. 그러니까 우열관계는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큰 키 보라색, 큰 게 이제 우성이고 보라색인 게 우성인 것 같아요. 그죠? 우열관계는 확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얘는 큰 키고 흰색입니다. 흰색인 건 확실히 열성인 걸 알 수 있는데요. 큰 키인 거는 뭐 사실은 이거일지는 모르는 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교차와 돌연변이는 없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연의 이제 뭐 큰 키 보라색, 큰 키 흰색, 작은 키 보라색, 작은 키 흰색이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P2의 키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자다. 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가 만약에 동형접합에서 라지 A라면 이 녀석이랑 교배를 했을 때 작은 키가 나올 수가 없겠죠. 한 녀석이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뭐 라지 A가 우성이든 이게 큰 키로 하든 이걸 큰 키로는 상관없는데, 우리 그냥 보기 좋게 큰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작은 게 나오려면 이게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라지 A입니다. 따라서 이형접합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맞게 되고요. 자,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 자, 이게 독립적으로 유전되려면요, 사실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연관이 돼 있다면, 자, 지금 P1을 보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관이 둘 다 가능해요. 이런 상인 연관이라든지 이런 상반 연관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P2를 보면 저거 위에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위에를 이렇게 잡았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라지 A랑 라지 B랑 같이 다니면 라지 A랑 라지 B랑 스몰 B랑 같이 다니니까 이게 라지 A든가 아니면 스몰 A 스몰 B가 같이 다니면 얘가 스몰 A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조합으로 엉뚱한 조합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연관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리고 비율도 당연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독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수학적으로 독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색 보라색 꽃이 지금 전체 800개 중에 300개죠. 8분의 3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독립인 거 확인해 보면 라지 A가 따로 유전한다 그러면 큰 키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다 되고 스몰 A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얘랑 이 녀석이랑 유전을 해서 이제 보라색이 나올 거는 이거 나오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3에다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3 맞죠? 뭐요? 각각의 확률의 곱이 두 개 교집합의 곱이 되는 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뭐예요? 독립일 때잖아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 이게 수학에서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맞잖아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이거 보는 순간 조합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 앞 단계에서 교차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있기 때문에 조금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차가 독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숫자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F1에서 큰 키 보라색인 꽃의 개체 유전자형은 두 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F1에서 어디죠? F1이
이 녀석이 F1이죠. 큰 키 보라색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 다루는데 큰 키 보라색이 이 녀석들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가 누구 교배한 거죠? 라지 A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교배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A에서 이제 큰 키가 나오는 유전자형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유전자형은 BB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조합, 이거 하나 조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조합이 두 가지밖에 못 나오겠죠. 그래서 10번은 디귿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유전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충분히 풀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유전 문제들을 잘 푸셔야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전 문제들 때문에 유전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유전 문제를 잘 푸셔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전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고득점 문제 유전에서 나오니까 항상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뭐 유전으로 나왔는데 잘 푸셨을 거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생태계에서 또 나왔고요. 천입니다. 습성이랑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요 앞에 어떻게 됩니까? 뭐 용암 돼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유류가 나타나고 지유류가 이제 토양을 만들기 때문에 관목림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죠? 지금 딱 그림 봐도 알 수 있는데 음지에 사는 게 음수림이거든요. 지금 아직 양수림부터 먼저 태양이 있으니까 양수림부터 한 다음에 음수림이 풍족히 지금 생긴 다음에 이제 음수림이 극상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는 토양이 없어서 토양 형성 과정이 필요하지만 관목림 이제 지금은 산불이 일어나면 땅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비료도 많죠. 불나서 이제 다 탔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관목림이 나타납니다. 바로 관목림. 죄송합니다. 하나를 빠져먹었네요. 바보같이. 여기 지유류가 나타나서 이제 초원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목림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초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기획 A는 음수림이다. 양수림이죠. 틀렸고요. 가의 과정에서 빛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감소한다. 자, 가 과정에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듬성듬성한 거 보이죠? 이렇게 음수림이 많아져서 빽빽해지면 이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빛의 양은 전체 지면이 이제 나무로 둘러싸였으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빛의 양은 감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일어난 후에 개척자는 지유류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토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초원이 생기고 초원에서 이제 관목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2번에 A와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혼합 배양했을 때 C가 냈다는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획 디귿은 경쟁 상리 공생 기생 뭐 나와 있네요. 한쪽은 손해 한쪽은 이익인 거는 기생이죠. 자, 그다음에 손해는 경쟁하니까 둘 다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이익은 상리 공생이죠. 같이 사는 건데 기생이 이제 기생하는 녀석은 이익을 얻는데 이제 기생 주는 애는 받은 거 없고 주기만 하니까 손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과 이추를 얻고 뭐 조건을 줬습니다. 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크다. 사망률이 크면 개체수가 늘어나지가 않겠죠.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작다가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혼합 배양했을 때 A, B의 상호 과정은 보시죠. B가 일단 죽어서 얘네 해를 입었고 기억도 이렇게 잘 보면 좀 양이 줄어들죠. 둘이 뭐죠? 손해겠죠.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상리 공생이다. 맞죠? 아까 적어놨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점이죠. 여러분 따져야 되는 게 항상 3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고력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ABO식 혈액형에 대한 혈액 응집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가에는 이 혈액형에 대한 응집소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응집소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응집소만 있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겠습니까? 어떤 녀석이 있습니까?
AO 아니면 BO입니다. 그죠? 그러면 AO는 베타가 있을 거고 얘는 알파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로 가정하고 풉니다. AO라고 가정하고 푸겠습니다. 자, 실험 문제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실험 문제가 주면 AO로 가정해서 풉니다. 이거 채워 나가겠죠, 다.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그럼 그거 갖고 답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만약에 지금 B형도 해봐야 되는데 B형을 해볼 것이냐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B도 똑같은 형태의 답이 기억, 니은이 골라지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B는 오류가 나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화학원도 그렇고요, 생물원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시험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걸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아끼시려면 만약에 저 같으면 처음에는 그냥 풀리면 그걸로 풀고 답 고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돌아서 다른 형태도 해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첫 A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B를 해야겠죠. 근데 A를 했는데 됩니다. 그러면 답 고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남으면 돌아서 B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실수했다면,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A가 된 거였다면 뭐 그때 B 하면서도 찾아듣고, 보통 지금 이 문제는 둘 다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둘 다. 자, A가 A 오면 가의 혈장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알파 베타 중에서 A 오기 때문에 알파는 없습니다. A랑 결합해야 되니까 베타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는 모릅니다. 근데 자, 나의 적혈구가 베타랑 응집이 일어나니까 얘는 B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도 응집이 일어나니까 B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혈장에는 알파 베타 중에서 일단 얘가 베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베타가 만약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얘가 베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타는 없습니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려가지고. 베타는 B를 갖고 있으는데 베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알파를 갖고 있을 것이냐? 자, 근데 A랑 가에 넣었더니 알파랑 반응했더니 어떻게 돼요?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얘가 알파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어야지 응집이 안 일어나고 얘가 있으니까 알파가 없다는 소리죠. 알파가 없으려면 얘가 뭐도 있어야 됩니까? A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AB형입니다. 자, 그 다음 다를 봅시다. 얘는 AB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응 무조건 안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어떤 녀석인지 모르는데, 자, 요걸 봅니다. 자, 얘는 AB, 항원은 다 있는데, 자, 일단 다의 혈장에는 알파, 베타 중에 뭐는 없습니까? 얘가 B가 있어야 되니까 베타는 없습니다. 자, 근데 알파는 있을 것인가? A랑 반응을 하죠, 여기서. A랑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파가 있으려면 얘가 O여야 되죠. BO형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얘가 알파가 있으니까 A랑 반응을 하겠죠. 다 채웠습니다. 다 맞아졌죠. 오류가 없죠. 이러면 이걸로 다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풀립니다. 자, 나는 AB형이다. 맞죠? 기울과 니은은 모두 플러스이다. 니은이 마이너스라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가에게 수열할 수 있다. 자, BO는 A형한테 수열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해보라고 풀어보려는 건데 시험장에서 이거 두 번 해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똑같은 표 가지고 해볼게요. 자, 알파, 베타 해놓고 똑같이 채워볼게요. 자, 얘 BO라고 가정해야 되겠죠, 이번에. 얘 모르고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뺏겨 적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결과 가지고 나머지를 채워보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자, 보겠습니다. 얘를 BO로 요번에 가정을 했군요. 똑같은 과정으로 풉니다. BO니까 얘는 뭘 안 갖고 있겠습니까? 베타를 안 갖고 있겠죠. 알파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랑 반응을 둘 다 하니까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A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A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다의 혈장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알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베타랑 반응을 안 합니다. 원래 반응해야 되는데 없다는 소리입니다.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뭘 갖고 있습니까? 베타를 갖고 있습니다. B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B를 갖고, 자, 얘는 근데 봅시다. A, B가 있는데 이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 A는 어차피 안 갖고 있는 거 아니까 B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 O죠.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B 반응하니까 플러스고요. A 반응 안 할 거니까 마이너스고요. 자, 표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B, A 혈액형만 서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얘 AB형인 건 똑같기 때문에 답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마이너스 이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고요. AB형 서로 수열 못하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둘이 표는 다르게, 혈액형은 다르게 완성되는데 답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해서 빨리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돼서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A만 되고 B도 안 되게 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만약에 첫 번째 선택한 게 A였다면, 첫 번째 선택한 게 A였는데 해다가 안 되면 제끼고 B를 하면 됩니다. 그럼 채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됩니다. 그럼 B는 무조건 안 될 겁니다. 돼도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통 이 출제자들이 착해서 시간 아껴주려고 정상적인 학생이 먼저 해볼 거부터 되게 줍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도 A, B면 A부터 되겠죠. 그런 식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생물의 유전 형제, 또 유전 문제입니다. 2점짜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B, D가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B, B, CC는 6개 있으니까 이거 6, 그 다음에 A, B, B, CC는 3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A, B, B, CC면 얘 라지 3개죠. 이 둘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큰 게 3개다. 보통 이 피부색 이런 건데 이런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복대립 아니라 다인자입니다. 복대립의 차이는 뭐냐? 복대립은 A, B, O를 3개를 다 갖지 않죠. A, B를 갖든지 A, O를 갖든지 그 다음에 뭐 B, O를 갖든지 이렇게 2개만 갖잖아요. 얘는 3개를 갖잖아요. 얘랑 달라요. 복대립 유전이랑.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랑 얘랑 표현형은 서로 같다. 자, 이거 봅시다. 라지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얘 라지 몇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똑같겠죠? 이게 맞습니다. 유전자의 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두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몇 가지냐? 자, 이렇게 하면은 유전자형은 모든 조합이 다 나오죠. 자가 교배하면 모든 조합이 다 나오죠. 하지만 표현형은 6가지 볼까요? 자, 지금 자리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6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이런 애가 있겠죠. 얘는 6개입니다. 그 다음에 5개가 있을 수 있겠죠. 4개, 3개, 2개, 1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스몰인 녀석이 있겠죠. 이러면은 빵개겠죠. 큰 게 빵개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실수해서 6가지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인자 유전은, 그래서 유전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정규 부품을 띠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피부색이라든지 키, 지능 이런 것들이 다인자 유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이다. 기억인이다. 기억은 A, B는 B, 니은은 B, B다.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중간 유전 같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가계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X, Y 중에. 근데 Y는 보시다시피 여자에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염색체랑 상염색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 DNA 상대량을 줬는데요. 이란 뜻은 이게 A-라고 보면 A-가 2개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성염색체, 그러니까 Y가 있다 없다 이것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부터 먼저 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 이제 조그맣게 써야겠네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얘가 2기 때문에 얘는 A- 둘 다 다시일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이 녀석은 남자잖아요. AA 아니면 AY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번인데 여자니까 0이니까 라지 A일 것 같고요. 1이니까 이 녀석은 이제 AY거나 A-Y거나 AA-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1번 첫 번째 유전자는 이제 A가 기역 같은 경우에 슬래시가 쳐져 있잖아요. 그럼 요 녀석이 발현이 됐거든요. 자, 그걸로 봐서는 다시가 발현시키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이 되는데 이 녀석은 이거를 무조건 받기 때문에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발현될 것 같아서 별 큰 도움은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보시면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낙서하면 좀 이따 지우기 힘든데 아이고. 잘 지워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자, 보세요. 얘가 라지 A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라지 A 하나씩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반성 유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A-가 슬러시를 만드는 건 확인하셨잖아요. 반성 유전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Y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Y를 받을 거기 때문에 얘가 라지 AY가 돼서 여기에 슬러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죠? 따라서 얘는 반성 유전이 될 수가 없어요. 라지 A를 얘가 주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그래서 얘가 반성 유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우시고 여기도 이제 반성 유전이 아니니까 얘는 A-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열관계까지 하나, 이제 A는 상염색체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요 녀석만 보셔도 다시랑 A랑 같이 있는데 여기 슬러시가 보이시죠? 따라서 A 다시가 우성이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A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탐험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A는 다 탐험을 해서 그냥 한 김에 유전자형도 다 적어 놓는 게 편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는 지금 상염색체고 다시가 우성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A 다시를 받았고 여기는 A를 받으니까 얘는 A는 A 다시라는 게 결정이 나죠. 다른 걸 가질 수가 없죠.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럼 6번 같은 경우에는 8번은 둘게요. 8번은 여기 보면 따로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따로 두고요. 7번 같은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요 녀석은 동그라미 슬러시에 안 가 있죠. 슬러시가 안 가 있으면 열성인 게 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이 녀석은 슬러시가 가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A를 받으니까 A 다시가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결정이 다 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색깔로만 푸지만 저는 두 색깔로 할게요. 자, 이제 얘가 1이고요. 1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1번은 여성이니까 뭐 고민 없이 B-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가 1입니다. 얘는 남성이기 때문에 B-인 가능성도 있지만 B-Y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2기 때문에 부담 없이 BB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B-를 쓰셔야 되고 얘는 BB를 쓰시던지 BY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쪽은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되고 하나밖에 없어서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이 녀석은 얘가 B- 보통 이렇게 요즘에 옛날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 녀석이 여기 B-를 무조건 주게 돼 있죠. 여성이니까. 여성을 기준으로 보세요. B-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반성유전 녀석이 Y를 준다면 얘는 B-Y가 돼서 이제 색칠이 되는 거 지금 B-가 색칠된 걸로 봐서 색칠되는 게 이제 발현되는 게 그 다신 거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얘는 BB고 얘는 B-가 여기는 B-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조건 여성이니까 다른 조합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무조건 Y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Y로 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 얘는 라지 BB고랑 라지 스몰 B-이기 때문에 둘 다 B-밖에 유전자형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열관계가 분명해서 중간 유전이 아니고 그다음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6, 7번이 다른 형질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는 색칠이 안 돼 있고 하나는 색칠이 돼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Y가 있을 때는 설명이 됐는데 얘 둘이 하면은 둘 다 다시가 없기 때문에 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형질이 2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얘는 상염색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설명이 안 돼서 6번, 7번이 설명이 안 돼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전자형을 썼고요. 자, 그러면 6번 같은 경우에는 B- 받고 여기서 B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결정이 나죠. 얘도 B- 받고 Y는 유전자형이 결정이 나죠. 여기는 유전자형이 결정이 나나요? 일단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러 가지이지만 색칠이 안 돼 있기 남자니까 Y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요.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B를 가져야 되겠죠. B-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유전자가 벌써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가궤도가 모두 완성이 됐고 얘는 X염색체 반성 유전이면서 지금 뭐 하는 김에 다 했지만 B-랑 B 중에 B가 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B-가 있는 게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궤도를 분석해서 이 모든 것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지금 표에 뭐 사실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구멍도 뚫려 있었는데 이건 다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 어렵지만 쉽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볼게요. 그럼 자, A-는 상염색체 존재다. A는 상염색체 존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 성색종의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난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난 정자 A와 난자가 수정되어 47개인 구성원 8이 태어났다. 자, 얘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면요. 지금 볼게요. 저거 3번, 4번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3번이 유전자가 좀 AA고 B-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AA-고 얘는
라집이 Y였어요. 이 둘이 결혼해서 요런 애가 나왔어요. 요런 녀석은 지금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슬러시가 있기 때문에 A-는 하나 무조건 가져야 됐고요. 지금 남자이기 때문에 Y를 하나 가지고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B를 가져야 하는 애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힌트가 있는데, 자,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거는 A가 될 수도 있고 성염색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녀석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B'잖아요. 3이 B-B'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비분리가 아니라고 그냥 유전이 되면 B가 내려오고 Y가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B-Y가 돼야 돼요. 색칠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BY니까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안 일어난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색칠이 안 돼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깊숙이 따져보셔야 돼요. 보고 뭘 알 수 있다? 얘가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일단 1에서 되는 건지 2에서 되는 건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힌트예요. 사실 여러분 상염색체에서는 1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든 2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든 뭐 패턴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게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성염색체가 정자니까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겠죠. 그럼 BY가 비분리가 1분열 때 일어나면 이 녀석이랑 0이고 이 녀석이 자 이런 게 생성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2분열 때 일어나면 일단 B랑 Y는 분리된 상황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B가 2개 있는 거, Y가 2개 있는 거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자, 이게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이게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무조건 B-를 받으니까 B-BY가 되면 어떻게 돼요? B가 이기니까 색칠이 안 된 녀석이 태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3개니까 47개 맞죠.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가게 되면 BB면 색칠을 안 되는데 여성이에요. Y가 없으니까. 이 녀석이 가면 남성인데 B-를 여기서 받으니까 B-YY가 되니까 색칠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분열 때 일어난 두 가지 케이스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열에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보기에 니은 보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1분열이 돼서 니은 틀린 게 되겠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보기가 되겠고요. 오히려 3번은 확률은 좀 쉽게 나왔어요. 5, 6 사이에서 태어날 때 기역,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되는데, 자 5, 6 사이 유전자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하면, 자 일단 A, B는 상성이니까 서로 독립이죠.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랑 결혼해갖고 A-는 어떨 때 나와요? 질병이 일어나야 되죠. 기역이라는 질병이 발현이 되려면 다시가 우성이기 때문에 다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A-랑 A-A의 조합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4분의 A-가 들어간 게 2개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B는 어떻게 되죠? BY랑 B-B죠. 자, 요렇게 안 되죠. 왜? 라지비가 다시 없는 게 우성이니까. 요렇게도 안 되죠. 요렇게는 남성인데 B-가 있으니까 되죠. 요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 세트 중에서 제일 어려워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차근차근히 푸셔야 됩니다. 시간을 좀 드시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줄이시고 이런 문제는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한 번에 푸셔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 걸리는 문제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가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정상 혈장의 삼투압에 따른 혈중 A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A가 뭘지 찾아봐야 되는데,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ADH랑 옥시토신이 분비되죠. 근데 콩팥에 작용하는 거고 삼투압을 완화시키니까 ADH 항인효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항인효 호르몬이다.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면 자 여러분 ADH의 역할은 뭐죠? 수분의 제흡수입니다. 체내 수분량이 많으면 제흡수를 왜 합니까? 분비를 해야지. 그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틀릴 리가 없고요. 그래서 얘는 감소해야 되고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혈중 A의 농도가 삼투압이 P가 높아지면 A가 많아집니다. 그럼 A가 많은 ADH 수분의 제흡수가 늘어나면 뭐가 되느냐? 수분이 제흡수 안 되면 얘가 여가가 돼서 어떻게 되죠? 소변이 되죠. 근데 제흡수를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의 양이 줄겠죠. 그래서 소변의 양이 감소한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두 시점에 가와 나일 때 이게 가고 이게 뭐 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이완이고 얘는 수축한 것 같습니다. 자, A 대 I 대 그림이나 여러분 외우고 계셔야 되죠. 자, 미오신 뭐 이렇게 생긴 녀석, 미오신이 있고 이렇게, 자, 액틴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미오신이 있는 데를 우리가 A 대라고 부르고요. 요 틈을 H 대라고 부르고 미오신 틈 사이 여기를 이제 I 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가운데를 M, 뭐 여기를 Z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자, A 대는 미오신인 길입니다. A는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요 다리 여기를 잡아당겨고 가까워지죠. 점점 H 좁아지고 I는 좁아지지만 뭐 미오신 길이 자체는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그대로입니다. 1.4일 겁니다. 그래서 1.4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골격근, 근육은 골격근, 심장근, 민문이 뭐 내장근 같은 평활근이 있는데 가로무늬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심장근이랑 골격근이 가로무늬근이기 때문에 기억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X의 H대 길이는 지금 X는 이 근육으로 했는데 H대 길이는 H대 길이죠. 얘가 수축을 해야 짧아지잖아요. 지금 가와 나 중에 수축한 게 나일 때가 더 길다. 나일 때가 더 이제 수축을 하면 이게 잡아당겨서 둘이 가까워지죠.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짧아져야 되죠. 그래서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짧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8번 면역계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보면 세포용해, 세포속 면역을 하는 T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림프구나 T림프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억세포로 형규세포로 분화되는 게 B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의 세포용해니까 세포성 면역. 쉽죠? 항체는 어디에? 피에 분비하니까 체액성 면역, 물에 분비하니까, 그죠? 체액성 면역이죠. 자, 니은은 골수에서 생성된다, 그죠? T세포, B세포 다 골수에서 생성된 다음에 T세포는 흉선에서 성숙을 하고 B는 골수에서 생성을 하죠. 그래서 니은은 골수에서 생성된다, 맞아요. 자, 항체 A는 특이적, 항체는 특이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항원이라는 X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다 맞는 게 답입니다. 쉬운 문제죠? 자, 그다음 19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유전 문제인데요. 자, 잠시만요.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19번 풀어볼게요. 세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자료다. A는 라지 A에 대해, B는 스몰 B에 대해서 각각 우성이다. 스몰 D는 우여관계 분명치 않아. 얘 셋 다 다른 표현형을 가진다. P의 표현형은 요렇다. 좀 여기 대신은 모르죠. 자손은 6가지의 표현형이 가능했고 요런 게 낫다라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서 얘가 연관되었냐 뭐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처음에 얘를 자가교배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랑 요렇게 생긴 녀석을 자가교배 했더니 자손이 지금 요런 게 나왔대요. 자, 자가교배라면 얘는 서로 같은 거죠. 당연히 똑같은 애 교배하니까 스몰 B랑 스몰 A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결정이 났어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연관이 되었냐 안 되냐 물어보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연관이 되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자, 만약에 이 녀석이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자, A는 모든 유전자형에서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얘가 발현된 녀석과 스몰 A 나온 애랑 이렇게 된 애랑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B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된 애랑 요렇게 된 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D는 지금 위에 보이듯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른 표현형이라고 해서 표현형이 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와서 총 12가지 표현형이 가능해요. 근데 몇 가지라고 했어요? 6개라고 했어요. 6개라고 했어요. 이게 연관됐구나라는 거의 증거고요. 그럼 어떻게 연관됐을까를, 연관은 그러면 AB가 연관될 수도 있고 AD가 될 수도 있고 BD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건 제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연관은 상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AB가 연관돼 있다고 하면 요렇게 큰 것끼리 돼 있는 거 아니면 어떤 조합이 있어요? 이 조합밖에 없죠.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연관 조합은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자손 중에 이런 게 태어났대요.
자, 그럼 얘는 유전자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만약에 A, B가 연관돼 있다면 스몰 a는 동일한데 B가 하나는 라지인 거 하나는 스몰인 걸 가져야지 되는 개체잖아요. 맞죠? 근데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없던 게 생겨날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없던 게 생겨날 리가 없기 때문에 얘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렇게 가지던가 아니면 라지 A만 가지던가 얘만 가지던가 해야지, 여기 있는 게 서로 섞일 리는 절대 없잖아요. 그죠? 그럼 A, B는 섞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BD도 안 돼요. 왜냐하면 BD도 그래서 저 자손형이 아무 같지도 않지만 되게 중요한 자손형이죠. A, B, D도 보시면 알겠지만 D는 공통인데 스몰 B, 라지 B 다 들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들으면 A만 되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몰 A, 라지 D, 스몰 A, 라지 D 갖고 있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에서 일단 AD밖에 안 돼요. AB나 BD는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연관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D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AD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AD가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AD가 연관이 되시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수는, 자, 그럼 여기서는 AD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지만 스몰 a랑 라지 D랑 아까 적었던 자손형의 스몰 a, 라지 D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a, 라지 D가 같이 다닌다는 걸 알면 얘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자면 B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D, 스몰 B가 있고 요런 녀석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생식세포는 어떻게 형성될 수가 있느냐?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네 가지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어떤 조합? 그러니까 B는 자유로우니까 지금 조합이 스몰 a, 라지 D랑 라지 A, 스몰 D 조합에 B가 붙은 거, 스몰 B가 붙은 거, 그죠? B가 붙은 거, 스몰 B가 붙은 거 몇 가지? 네 가지가 가능하다. 그죠? 니은은 맞습니다. 됐죠? 니은은 맞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D급만 하면 됩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살짝 지우고요. 자, 네, D급 해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녀석과 요렇게 생긴 녀석을 교배해서 자손을 얻을 때 요런 걸 얻고 싶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요 녀석은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연관인 거 밝힌 걸 까먹지 말고요. 요렇게 연관되어 있었죠. 이거 까먹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 봐도 라지 A, 스몰 D 같이 다니고 라지 D랑 스몰 A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얘는 100% 얘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스몰 BB가 있고 여기 라지 B니까 여기가 스몰 B여야 되죠. 그죠? 여기가 스몰 B여야지 얘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얘가 스몰 B를 확률을 구해야 되죠. 여기는 얘는 그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스몰 B를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위에 부모님은 이런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이 돼요. 자, 그런데 얘가 라지 B면서 다시기 때문에 얘는 우리 사건의 원소의 개수에 포함이 안 돼요. 왜? 라지 B가 아닌 거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런 애는 제외하니까.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애? 요런 애만이 우리 문제 푸는데 이런 자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가 처음에 나와요. 어떻게? 여기가 라지 B냐 스몰 B냐 중에서 스몰 B가 될 확률이 4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야 돼요? 얘가 유전돼서 얘가 만드는 건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는 이 녀석에서는 생식세포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라지 A, 스몰 B 이거랑 그 다음에 라지 A, D 먼저 쓸게. 붙여 쓰는 게 편하니까 A, D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 여기서는 생식세포가 뭐가 가능해요? AD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AD랑 B가 가능하고 A, 스몰 a 왜 이러냐 바보같이. 죄송해요. 쓸게요. 여기서는 이제 라지 A, 스몰 D에 스몰 B가 나오든지 스몰 A, 라지 D에 스몰 B가 나오든지 이렇게 조합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네 조합이 가능하죠, 자식이.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라지 A 스몰 BB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스몰 BB가 있는 조합이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조합이에요. 그죠? 이 녀석 조합이 맞나야 이 녀석이 만나도 되는데 이 녀석이 만나야지. 라지 A랑 스몰 D도 있고 지금 BB 얘가 DG잖아요. 라지 스몰이 다 있으면서 스몰 BB가 나오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만나면 스몰 BB는 맞는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네 가지 조합 중에 이 조합만이 어떻게 돼요? 이 조합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개 중에 몇 개요? 4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6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게 돼요. 됐죠? 뭐 아마 이 3분의 1을 착각하셔갖고 많이 틀리는데 이거는 가계도에서도 이 상황을 많이 주고요. 가계도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색칠이 안 돼 있는 형태로 주거든요. 그러면 색칠 돼 있는 거는 빼고 계산해야 되죠. 여기 내려오는 거를. 그래 놓고 이게 자손 나오는 거 물어볼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건 글로 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안 헷갈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 좀 쉽습니다. 탄소 질소 순환인데요. 일단 기읍 제기 중에 암모늄 이온이 되고요. 이 질소 고정이죠. 질소 고정균이 하는 거고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뭘 만들어줘요? 광합성에서 녹말 같은 걸 만들어서 주죠. 그래서 생산자가 만드는 건 녹말이고 그죠?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러니까 유기물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질화세균이 한다. 이건 탈질화 과정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질산균이 하는 게 수소에서 산소로 바뀌었죠. 이게 질산균이 하는 거죠. 질산 과정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아마 걸림돌은 암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암기하시면 맞출 수 있는데 유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결국은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틀린 게 19번 15번 정도겠죠. 그래도 15번 정도면 차근차근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맞히실 수 있어야 되고요. 뭐 14번 같은 유전 문제는 좀 암기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따지는 문제가 13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틀린다면 뭐 방금 말한 문제들 정도에서 이제 실수하실 수가 있고 뭐 나머지 문제는 사실 실수겠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유전 문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요. 자기 원하는 목표 점수 꼭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